이 이야기는 구조자가 영웅 집단의 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쓸모없다고 여겨서 이 그룹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한 삶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졸탄의 국경 지역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자신의 약국을 세우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구조자가 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지를 지나고 있을 때 젊은 탄타가 그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들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능력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영웅 집단의 친구 중 한 명인 아레스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디온이라고 알고 아레스는 그에게 검을 주고 그가 무기로 바리어를 뚫을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바리어를 만들었다. 그가 그것을 할 수 없자 아레스는 그에게 이것이 그가 무력함 때문에 그룹의 단지 짐이라는 이유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아레스는 그가 루디라는 형제에게도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디는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디온의 신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웅을 이끄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비록 아레스가 과거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그룹이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아레스는 그에게 형제가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그룹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형제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룹을 떠나야 했다. 그 후 그는 이름을 레드로 바꾸고 조르탄에 정착했다. 다음 날 그녀가 식물을 채집하는 동안 한 성직자가 그녀를 쫓아왔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영웅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두기로 생각했다. 그녀가 마을로 돌아갔을 때 몇몇 구출자는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숲에서 성직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약초를 채집하기 위해 산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B랭크 구출자 알버트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녀에게 D랭크에 불구하고 그들의 그룹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알버트의 그룹은 그녀에게 올베어와 싸울 계획이 있으며 숲에서 그들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길드 승진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이기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친구 곤스는 탄타의 병 때문에 그를 보러 갔고 그의 눈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들의 집으로 갔다. 그가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탄타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혈액 도구에 대해 즉시 생각했다. 하지만 올베어 때문에 길드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숲으로 구출하러 가기로 했다. 곤스는 그에게 숲에 가서 혈액 도구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는 탄타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화속도로 자신의 여행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숲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숲을 휘감고 있는 불길을 보았다. 그녀는 이 나무가 불에 타기 전에 즉시 혈액 도구를 모았다. 잠시 후 그녀는 앞에 큰 생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즉시 공격하는 올베어였다. 그녀는 그것을 피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올베어를 즉시 죽였다. 엘버트 그룹은 올베어의 시체를 보고 동료들은 엘버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혈액 도구의 도움으로 그들은 탄타를 구할 수 있었고 곤스는 레드에게 그들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4개월 후 유명한 리더인 리트가 그들의 길드에 방문했다. 리트가 메그리아의 복장을 보았을 때 메그리아는 그녀가 레드 스토어 개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그리아는 리트가 레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레드가 4개월 전 혈액 도구를 얻은 성공에 대한 소식이 퍼졌지만 그때 숲이 불타고 있었다. 레드가 다른 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메그리아는 레드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를 믿지 않았다. 레드의 집에서는 게이트 오프닝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레드는 다른 구조자들로부터 루디 그룹이 간도르 군대를 물리친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간도르는 악마왕의 4명의 별왕 중 하나이다. 레드는 현재 상황이 그의 여동생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리트는 그를 보러 갔고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 리트는 전투를 겪지 않기 위해 구조자가 되기를 선호하는 라거비아의 공주이다. 리트가 아레스가 레드를 히어로 파티에서 제거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레드가 그룹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났다. 하지만 레드는 자신이 그 그룹에서 나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은 자신이 떠났을 때 악마왕의 군대를 무찌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라게르베아에서 처음 만난 날을 기억했다. 그때 레드는 기디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고 여전히 히어로 파티에 있었다. 아수라의 악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이름이 샤산단인 적과 협력하여 라게르베아가 히어로 파티와 협력했다.
리트는 적의 구출 기지를 공격할 것을 제안했고 가이우스는 빠르게 동의했다. 그동안 히어로 파티는 가이우스에게 성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리스의 계획은 샤산단이 가이우스인 척 가장하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패했다. 다행히 기디온이 갑자기 나타나 리트를 도와주었다. 그 순간 샤산단은 진정한 형태로 변했다. 그들은 루디가 샤산단의 팔을 베어내고 그의 심장을 찾을 때까지 그와 싸웠다. 릿은 루디가 얼마나 강한지 믿을 수 없었다. 리스를 잃은 친구들의 죽음 때문에 그는 적과 싸울 용기를 잃었다. 하지만 기디온의 말 덕분에 리스의 용기가 되살아났고 그들은 나게르베아를 공격하는 군주 악마의 군대를 무찌르는 데 성공했다. 이때 릿은 레드에게 그의 가게에서 보조로 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레드는 릿이 알버트와 함께 조르탄의 유일한 B랭크 탈출자이기 때문에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생각을 했다. 또한 그의 가게에서의 판매량이 여전히 낮아서 보조를 고용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리스는 여전히 그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레스는 그들의 여정에서 일할 레드 또는 기디온의 대체자를 찾는다. 그는 그녀를 하나님이 주신 암살자 티세라고 소개한다. 그래서 다노는 예술의 축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테오도라는 십자군의 축복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루디는 나와 아레스가 아니라 그녀가 그들의 리더라고 티세에게 알리기 위해 나온다. 그들의 현재 임무는 신데미가 남긴 무기를 찾는 것이다. 다음 날 그들은 도시로 가서 리트를 위한 침대를 사기로 결정한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서 그들은 누군가의 축복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진 축복을 향상시킬 방법이 있다. 이것은 축복을 가진 누군가와 싸우고 죽이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아데미에게 패배한 탄타를 보았고 그래서 레드는 그들의 싸움을 막으러 갔습니다. 이로 인해 아데미 그룹이 남게 되었습니다. 레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알은 아데미의 성격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근에 갑자기 변했다고 합니다. 그 후 레드는 아데미가 자신의 신이 축복을 찾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주어진 축복의 종류에 따라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데미가 항상 싸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브롤러의 축복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알이 무기 리더로서의 축복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좋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알은 아데미처럼 될까봐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리트가 알에게 조언하는 동안 레드는 그의 스피릿 스카우트 축복을 기억한다. 그는 그것이 그가 궁전에 있지 않고 자유를 선택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탄타와 알과 대화한 후 그들은 레드가 설계한 약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에 간다. 하지만 대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아서 그들은 도시의 고위 공무원과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들이 약물을 엄격히 설정한 이유를 발견한다. 정부는 그들이 한 달 전 승인한 약물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암시장에 퍼지고 심지어 정부에까지 도달했다. 이것이 그들의 사무소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이며 특히 서명한 사람인 댄이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리트의 개인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그들은 레드의 창조를 정할 것입니다. 히어로 정부하에서는 며칠 전이 일인데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아리에는 도시 사람들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디온이 회의 중에 소개되었고 다노는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노는 기디온을 찾아서 다시 그들의 그룹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노는 그들이 그룹에서 기디온을 잃은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자신의 자리에서 나와 다논이 기디온을 찾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논과 테오도라는 아리엔이 기디온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디온이 아리엔의 계획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오도라가 추가하기를 야라드라라는 아리어스가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를 때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야라드라라는 기디온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의 평범한 능력만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에 놀랐다. 다논도 이에 동의하며 기디온은 전술가이고 그는 자신이 그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아리어스가 기디온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한편 다른 구조자들은 레드와 아라이티가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알버트도 레드의 가게로 갔다. 알버트는 그들이 혼자였던 이 기회를 이용해 레드에게 네가 4달 전 올베어를 죽였는지 물었다. 모두가 아는 것은 올베어를 죽인 것이 알버트라는 것이지만 알버트는 그 큰 상처가 자신의 검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레드는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알버트는 실망하며 그의 검을 보여주었다. 리트가 갑자기 나타나 알버트를 즉시 공격했다. 그리고 그의 공격 속도로 인해 알버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레드는 리트가 알버트를 죽이기 전에 그를 멈췄고 레드가 바닥에 서 있는 그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에 놀랐다. 두려워한 리트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루디와 다른 사람들은 계속 걸어가고 다노는 기드온을 찾고 있었다. 현재 그들의 탐색 문제 때문에 테오도라는 티스에게 그의 새로운 그룹에 실망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사실 이 문제를 이전에는 결코 겪지 않았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기디온이 그들의 그룹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막 시작되었고 그들의 그룹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은 기디온이 필요했고 이것이 루디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날 레드는 길드 모험가의 고위관리인 갈라틴을 방문받는다. 그들은 RIT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레드는 그들이 가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그들이 가게를 열었고 길드 도둑의 한 남자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레드에게 RIT를 위해 10,000페롤의 가치가 있는 엘프 동전을 제안했다. 하지만 레드는 즉시 거절하며 수천 개의 엘프 동전을 제안해도 RIT의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레드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다. 그 가게 밖에서 RIT는 갈라틴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설득당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다시 모험가로 길드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RIT에 의해 모두 거절되었다. RIT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날이 올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가 레드와 같은 집에 함께할 날이. 그는 그들이 로거비아에서 악마들과 싸우던 시절을 회상했다. 로거비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선랜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힘든 거짓의 숲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악마들도 그곳에 도달하기 힘들었다. 레드는 첫 번째로 기초적인 노래의 축복을 가진 엘프 야라드랄라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에서 기드온은 야라드랄라가 그의 전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라드랄라의 도움으로 그들은 숲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숲 밖에 있는 거짓말하는 악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되었다. 기디언은 상대를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레드와 다른 이들이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레드와 아레스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레드는 기디언의 전략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야라드랄라에게 기디언을 도와주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선랜드의 구조적인 도움으로 그들은 그 지역의 악마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로가르비아가 다시 건설되어야 하므로 리트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 사이 도둑길드는 리트를 구조자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듀르라는 구조자를 보내 리트를 믿고 신뢰하도록 했다. 저녁에 리트가 약을 전달하는 동안 듀르는 그와 이야기하러 갔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동안 루디는 매일 밤 혼자 있을 때마다 여동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은 아레스가 기디온의 구출에 대해 그에게 말한 날이었다. 아레스는 기디온이 다른 악마 군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구출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루디는 갑자기 아레스가 기디온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를 공격했고 이는 아레스에게 위장병을 초래했다. 자기가 한 일을 깨달은 루디는 갑자기 그의 치유 능력으로 그를 치료하고 아레스에게 사과했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이전의 악마 군대 구출에서 멀지 않았다. 아레스는 그들이 찾고 있는 무기가 거기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티세가 물을 찾는 동안 루디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티세는 갑자기 루디에게 충분히 잤는지 물어보며 그가 잠자리를 찾을 때마다 항상 그가 깨어나는 걸 본다고 합니다. 루디는 자신이 잠을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그를 도와주는 영웅 덕분에 피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식사 요구도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감정이 그의 감정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레드와 리트가 이야기하는 동안 누군가 갑자기 게이트로 들어오는데 그건 다친 남자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고 리트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신속하게 게이트를 나갑니다. 그는 알버트의 일원 중 한 명인 캠벨과 그의 희생자들이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둘은 싸우고 있었지만 캠벨의 친구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했다. 잠시 후 누군가 캠벨과 그의 남자들을 공격했는데 그것은 알버트였다. 릿은 캠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었지만 알버트는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알버트의 또 다른 일원인 레아가 그들을 방문하여 친구들이 릿에게 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또한 알버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레아에 따르면 그는 그들이 알버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알버트는 신이 축복을 받았고 그 덕분에 그는 구세주로서 여러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것이 알버트가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도록 자극했지만 그는 그들의 상황에 실망하고 있었다. 리아는 알버트가 졸탄을 떠날까 걱정하지만 레드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단원이 바에 있을 때 한 남자가 그에게 기디온을 찾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보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기디온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단원에게 기디온을 찾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한다. 어느 비 오는 밤 누군가 레드스토어의 문을 쏘았다. 그가 문을 열자 위사가 피가 나는 머리를 가진 알을 데리고 들어온다. 위사는 그의 머리에 작은 조각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알이 정의를 되찾으려 할 때 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아데미가 그들의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돌로 공격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사실에 놀라서 즉시 알이 집으로 갔고 알이 부모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몸에 작은 병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아데미는 갑자기 그들의 마을에서 사라졌다. 아데미의 아버지 이름은 모엔으로 도시 직원의 대장이다. 사우스마시의 군인들이 그에게 가서 매우 화가 났고 그가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알이 부모는 범죄자 직원의 마을 비코크에서 회복 중이고 알은 레드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갑자기 알은 그들에게 검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리트는 그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쉬고 있는 동안 곤스가 와서 도시 직원에게 붙잡힌 탄타에 대해 알려준다. 그들은 도시 직원과 함께 해결책을 요청하기 위해 갈라틴으로 간다. 릿의 도움으로 갈라틴은 이에 동의하고 도시 직원에게 제출할 요청서를 작성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미안이 즉시 그들과 대면한다. 그들이 탄타를 무사히 잡은 후 그들은 아데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미안이 자신의 아이를 그들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아데미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탄타를 데려가는데 군인들은 그가 사우스마시 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느낀다. 또한 알이 그의 부모를 공격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데미가 아닐 수도 있다. 미아는 이번 사건에 퍼즐이 많다고 말하며 탄타의 부모님을 구한 것과 아데미의 칼 선택에 대해 언급했다. 심지어 탄타도 아데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며칠 전에 막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아데미는 그에게 사과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퍼진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아는 레드와 리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했다. 미아는 리스에게 이 약물 구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레드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리트는 도시에 남았다. 그 후 레드는 알이 무기훈련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쉬는 동안 알은 한 남자가 그들의 게이트에 들어와서 무기를 주었다고 언급했다. 알은 그 남자가 비코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 남자에게 그의 신 덕분에 깨어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릿이 약물 구조 작전을 즉시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몇 초 후에 다른 친구들도 도착했다. 릿이 그들과 싸우는 동안 한 남자가 그를 도와 적을 처치했다. 그 남자는 단원이었고 그는 릿에게 레드 또는 기디온을 그룹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언급했다. 단원은 기디온이 졸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원이 적의 도시를 정리하는 동안 릿은 그것이 악마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악마가 졸탄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단원은 레드와 리트에게 이 지역의 악마들을 처치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리트에게 레드에게 그가 졸탄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리트가 집에 돌아오자 레드는 그가 남자로부터 받은 무기를 보여준다. 리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은 무기의 재료와 제조지를 알아낸다. 또한 리트는 이 무기가 위치 추적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레드는 비코크가 알이 위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한편 루디 일행이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악마와 마주한다. 루디는 타이스에게 무기를 찾으라고 요청하며 그들은 악마와 싸운다. 루디가 첫 번째 적을 공격하고 그 뒤로 테오도라의 공격이 이어진다. 악마는 아레스를 공격한다. 다행히도 루디가 빠르게 그를 멈췄다. 타이스의 거미의 도움으로 그들은 큰 방 안에서 물건을 빠르게 찾았다. 몇 차례의 공격 후 루디와 시오도라는 거대한 악마를 물리쳤다. 타이스가 돌아오자 그는 그들을 큰 물건을 본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것이 공중선임을 알고 놀랐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여행에 사용했다. 릿은 도시로 가고 그는 알에게 주어진 무기를 가져갔다. 그는 알이라고 생각하는 두르가 이끄는 도둑 무리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릿이 자신의 옷을 벗자 그들은 놀랐다. 듀르는 리트가 그들을 죽인 것에 실망하여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리트는 그들을 빠르게 물리쳤고
그때 한 남자가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리트는 이것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은 무기 형태의 악마가 되었다. 하지만 리트는 도둑 집단이 그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한 남자 고두인이 알을 잡아갔다. 그들은 알을 사우스마시의 영웅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를 비코크로 데려갔다. 그는 또한 잘못된 약을 만드는 주도자이자 그들이 신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들은 알을 사우스마시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그들은 아데미가 알의 부모에게 한 일에 화가 나 있었다. 사실 그들은 아데미를 쏜 사람들로 블랙호크는 알에게 복수를 위해 그를 죽이길 원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알은 아데미를 버리고 싶어 했다. 실망한 고두인은 신이 축복으로 술에 취한 아데미를 끌어내는 무기를 가져왔다. 아데미가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할 때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무기를 자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적을 공격하는 레드였다. 레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알과 아데미를 구해주었고 그들은 빠르게 그 지역을 떠났다.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리트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라고 요청한 보이가 다가왔다. 하지만 알버트를 포함한 도적 길드가 다시 나타났고 레드는 먼저 그들과 맞서기로 결정했다. 레드는 알버트와 전투를 벌였고 레드가 D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때 레드는 블랙호크가 악마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알버트는 레드에게 그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행복한 삶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알버트는 마을 경비대가 갈라틴과 함께 나타났을 때 놀랐다. 알버트는 그들에게 체포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드를 공격했다. 그러나 레드는 그를 피하고 그의 한 팔을 잘라버렸다. 레드는 그에게 알버트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졸탄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이는 알과 아데미를 사우스마시의 사람들로 데려가 그들이 복수를 잊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밤에 비코크가 감옥에 있을 때 보이는 그를 방문했다. 그는 보이가 그를 벨리알이라고 부를 때 놀랐고 이는 복수자의 본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시산디님을 즉시 생각했다. 그는 비코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복수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알버트 감옥으로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보이가 알버트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이미 죽었고 사실 루디를 만났다. 벨리알은 루디에게 고두인이 설계한 약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싸울 때 힘의 레벨을 더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루디는 자신이 영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힘의 레벨을 낮추는 결과에 더 관심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레스와 테오도라를 떠나고 테이스만 데리고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들이 졸탄에 도착했을 때 루디는 이름을 로어로 바꾸고 단순한 조직자인 척했다. 그러나 한 도시 경비원인 오토가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백전쟁을 요구하자 루디는 그의 힘을 사용해 그를 던져버렸다. 레드가 지나가려 할 때 오토 역시 그의 돈을 요구하며 그를 멈추었고 레드의 동생처럼 그는 단 한 방에 그를 던져버렸다. 밤이 되어 레드가 돌아오자 성문을 지키던 경비원이 그를 술 마시자고 불렀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티즈도 와서 음식을 먹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티즈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티즈는 루디에게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즉시 그가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음날 밤 루디와 티즈는 고두인의 감옥으로 가서 그가 악마의 축복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었다. 루디의 떠남에 대한 고두인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즉시 동의했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먼저 고두인의 부상을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루디가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인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잘 알려진 레드의 감옥에 가기로 생각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티스는 레드를 보고 놀랐다. 하지만 루디는 레드를 만났을 때 더 놀랐다. 루디는 즉시 레드를 치유했고 곤스는 레드의 본명이 기디온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곤스가 떠나자 형제들은 이야기하며 레드가 왜 영웅 파티를 떠났는지 그 이유를 루디에게 전했다. 루디는 레드가 그룹에서 사라진 이후로 그들의 여행이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레드가 이를 듣자 그는 놀라며 자신이 그룹을 떠난 후에 그들의 임무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디가 다시 그룹에 합류하자고 제안했지만 레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루디는 레드와 티스를 놀라게 하며 졸탄에 남기로 결심했다. 리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루디가 그들과 함께 남겠다는 계획을 듣고 놀랐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디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졸탄에 남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루디는 티세에게 공중선이 비행하는 곳 근처 숲에 위치한 엘프 유적지를 찾으려는 계획을 말했다.
보이도 엘프 유적지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루디와 티세는 레드의 가게에 돌아가 도우려 했지만 손님들은 루디를 두려워하여 떠날 예정이다. 레드가 루디를 그곳으로 데려갔고 심지어 그곳의 주인도 루디를 보고 두려워했다. 한편 아리우스와 테오도라는 루디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알버트를 데려갔다. 테오도라와 알버트가 대화하며 그녀는 손을 다친 사람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승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테오도라는 그들에게 신이 축복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3명의 여성들이 레드의 집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루디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을 존경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의 승자의 축복 덕분에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처해야 했다. 어느 날 올베어가 그를 때렸을 때 그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의 도움을 요청하며 적을 죽였습니다. 그의 노인은 매번 그가 문제에 처했을 때 곁에 있었고 이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루디의 말에 따르면 그때야 비로소 타이스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루디의 노인만이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리트도 그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스는 루디와의 악마 벨리알 계약과 루디가 마신 악마의 축복에 대해 레드와 리트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레드는 현재 엘프 유적에 있는 고두인과 대화하기로 결정하고 악마의 축복에 대한 다른 정보를 찾기로 했습니다. 타이스는 레드에게 고두인이 연금술 도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드는 그가 도시에서 이것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도라와 다른 이들이 졸탄에 도착하고 아레스는 그들이 머물 곳을 찾고 있다. 레드가 고두인을 위한 재료를 보고 그는 도시에서 단원을 만나서 놀란다. 테오도라와 알버트가 같은 장소에 있을 때 테오도라는 마법을 사용해 레드와 단원이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레드는 단원에게 루디도 졸탄에 있으며 그의 영웅의 축복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한다. 단원도 레드가 루디를 고통에서 구하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아레스는 단원으로 변장한 샤샨돈의 방문을 받는다. 그는 도시에서 기디온을 받고 리트와 함께 약국을 돌보고 있다고 언급한다. 아레스는 기디온이 공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실망하며 레드의 가게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가게에 갔을 때 그는 모든 장비와 물건들을 부수었다. 그동안 단원과 레드는 실제로 루디의 장소로 가고 있었고 레드는 샤산돈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레드는 그들이 로게르비아에서 샤산돈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단원은 그날 그와 싸웠던 사람이 샤산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잠시 후 그들은 루디의 장소로 향하는 광란의 차를 보았지만 아레스와 샤산돈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후 단원은 레드에게 최대한 빨리 가서 루디에게 더 빨리 도착하라고 말했다. 레드는 레드와 티즈를 보았고 그는 그들에게 단원과 만났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레드는 그날 단원과도 만났다고 인정했다. 레드는 그들이 만났을 때 단원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았고 단원의 손이 잘렸다고 언급했다. 레드는 샤산돈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들은 이미 로게르비아에서 그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샤산돈이 레드가 그날 밤 만났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즉시 생각했다. 레드는 먼저 오래된 엘프 유적지에 도착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검을 뽑고 고두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를 비명 지르게 하려고 길을 만들었고 곧 루디가 나타났다. 단원이 아직 가는 중인 동안 한계가 테오도라와 함께 다가왔다. 레드와 티즈도 오래된 엘프 유적지에 들어왔고 그들은 레드와 그의 동생을 만났다. 그 후 그들은 고두인과 악마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디는 또한 악마의 축복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런 다음 레드가 왜 그가 영웅의 축복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루디는 그 안에 나타난 이름 없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에 능력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이에 대해 고두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두인은 만약 악마의 축복이 루디에게나 이름 없는 축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이 그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티즈가 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악당이었다. 루디는 그들을 화염으로 공격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악당의 근원으로 향했고 레드가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레스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레스는 루디에게 함께 여행하자고 요청하지만 루디는 그곳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아레스는 화가 나고 레드에게 그를 탓하자 갑자기 공격해온다. 그의 행동 때문에 루디는 그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그는 그를 절망하게 만든다. 루디와 레드가 떠날 때 샤산다는 V로 변신하고 아레스를 위해 치유 포트를 주려 하지만 아레스가 스스로 치유한다. 아레스는 V가 아수라 악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치유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아는 한 아수라 악마만이 축복이 없다. V는 아레스에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며 첫 번째 영웅의 유물이 그 주택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또한 아레스에게 루디를 되찾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어즈가 루디를 되찾기 원하기 때문에 그는 비의 제안에 동의했다. 티즈는 에어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레드는 그것이 아마 샤산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논과 그의 동료들도 오래된 엘프 거주지에 도착했다. 데논은 에어즈의 위치에 신속히 도달하고 해골에서 검을 빼낸 후 비나 샤산단을 즉시 공격했다. 샤산단은 저항했지만 데논은 그의 공격에 맞설 수 있었다. 그 후 데논은 샤산단을 상대하며 에어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에어즈는 데논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톰 자브린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샤산단은 데논을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갑자기 샤산단은 그의 악마 형태로 변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단원을 공격했지만 단원은 그의 모든 검을 잘라낼 수 있었다. 불행히도 단원은 적이 발로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패배했다. 그들은 그를 계속 찾다가 에리스를 놀라게 한 5명이 데몬슬레이어 홀리를 발견했다. 그는 단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샤샨따는 그가 첫 번째 영웅이 사용했던 데몬슬레이어 홀리의 복제품이며 그들은 신성한 복수자라고 말했다. 루티가 영웅으로서의 복귀를 우선시하기 위해 에리스는 2가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신성한 복수자 중 하나가 루티에게 주어져야 하고 둘째, 그가 영웅의 지위를 포기한 이유가 사라져야 하며 그것은 그의 동생 레드 또는 기디온이다. 샤샨따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고 에리스에게 주었다. 기디온은 샤샨딴이 다른 문 뒤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루티는 그의 천둥의 검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문을 열자 그들은 가이우스처럼 보이는 샤산단을 보았고 그래서 리트는 즉시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갔다. 리트는 샤산단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레드도 그와 싸우는 것을 도왔다. 아레스는 레드를 불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루티는 마법의 성스러운 검을 사용해 레드와 리트를 보호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했다. 한편 고두이는 거의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기디온이 그를 막았고 티스가 공격했다. 엘버트와 시오도라가 단원을 보았을 때 엘버트는 즉시 그를 도왔다. 루티는 강력한 바람을 사용했고 그의 강력한 힘으로 기디온은 즉시 죽었고 성스러운 복수자도 파괴되었다. 티스는 누군가 아래에서 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리트를 멈추게 한 테오도라였다. 그 후 그녀는 루티를 공격했고 테오도라는 루티를 희생시켜 세계를 위해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이 리트를 찌르지만 리트가 그에게서 멀어지면서 레드는 검을 죽일 기회를 가지게 된다. 아레스는 철판을 사용해 리트와 레드를 공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린다. 루티는 테오도라를 이기지만 샤산단이 그녀를 공격할 때 그녀의 검은 부서졌고 둘 다 아래로 떨어진다. 티세는 아레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는 토네이도 절단기를 사용해 그녀에게서 멀어진다. 레드와 리트가 떨어질 때 단원이 아래에 있었고 그들을 구해 위로 데려간다. 아레스가 레드를 공격할 때 티세의 지도검이 그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여 레드가 아레스를 공격하고 그의 팔을 자를 수 있게 한다. 전투가 루티와 샤산단 사이에서 계속 진행된다. 샤산단은 신성한 복수자들을 사용하지만 루티가 샤산단의 손 중 하나를 제거하자 강하게 가격하고 다른 신성한 복수자들도 파괴된다. 루티는 타락한 신성한 복수자를 들고 샤산단을 반복적으로 공격한다. 샤산단은 루티가 신성한 복수자를 저지하도록 만든 계획이 성공하자 기뻐한다. 루티가 친구들에게 돌아오자 갑자기 레드를 공격하지만 티세가 그를 막는다. 레드는 리트에게 티세를 지키라고 요청하며 루티는 계속해서 공격한다. 루티의 공격력으로 그는 거의 썬더웨이커를 베어낼 뻔한다. 이로 인해 레드는 다른 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루티의 공격 후 그는 레드를 2동강 내었지만 레드는 루티의 손에서 성전사 더 세이크리드 어벤저를 빼앗을 수 있었다. 이후 루티는 자신의 정의를 되찾고 동생에게 울었다. 단원과 알버트가 왔고 리트는 태세의 부상을 숨기기에 자신의 힘이 부족해 걱정했다. 루티는 이를 숨기려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숨기기 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의 숨기기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한 그녀는 테스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자신을 탓했다.
테오도라가 그들에게 다가와 태세를 숨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며칠 후 루티의 정체성은 이름을 가졌고 그것은 새로운 진리였다. 그의 능력 중 하나는 다른 청결을 제어할 수 있는 지배자라고 불리는 능력이며 이것이 루티가 그녀의 지배자를 멈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웅 파티에서 추방된 자 위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길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